네, 안녕하세요. 바이오 테라피의 Q&A 제1장과 2장 첫 부분의 발표를 맡은 1년차 신서영입니다. 먼저 치료 중 문제가 생겼을 때에 대해서 왜 그런 문제가 생겼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부정교합은 구강 내 인자와 구강 외 인자에 의해 발생합니다. 구강 내 인자로는 발육 자극 감소에 의한 알코올 발육 부정과 혈습관 같은 나쁜 외부 힘이 있고, 구강 외 인자로는 자세 습관에 의한 나쁜 힘이 있습니다. 현재의 치열은 치조골과 치열에 가해진 나쁜 힘의 결과입니다. 교정치료에서 턱은 변하지 않는 기저골과 치료에 따라 변화할 수 있는 치조골로 분류됩니다. 교정치료 시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구강에 가해지는 나쁜 힘의 기능을 관찰해야 하는데, 직내 1을 보시면 전치부에 발육 공간이 없어 총생이 예상되는 케이스입니다. 그러나 적극적인 교합 운동을 지도함으로 전치부 치조골 발육과 정상적인 치열이 형성되었습니다. 이처럼 총생은 발육 저하된 치조골에 교합 운동으로 자극을 주어 치조골을 성장시키는 것과 가초식 장치로 기계적인 치조골 확대를 시행하는 것입니다. 직내 2는 상악 전치부의 맹출 부전으로 총생이 예상되는 케이스입니다. 본 직내는 상악 전치부 치조골의 발육 부전 때문이기에 상악의 구치부 확대가 일어나지 않는 펜타입 확대 장치를 사용했습니다. 9세 6개월 확대 처치가 끝나고 펜타입 확대 장치로 변경하였으며 깨무는 절단 운동을 지시하였습니다. 4년 정기 체크 시행한 결과 정상적인 치열과 정상적인 상악 치조돌기의 발육이 관찰되었습니다. 직내 3에서는 12번, 22번의 계교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치부로 튜브를 깨무는 절단 운동을 통해 바른 힘을 가해 주었습니다. 치근막이 활성화되어 전치부 피계 관계가 개선되었는데, 자연적인 생체 반응은 천천히 나타나기 때문에 6개월은 경과를 관찰해야 합니다. 치료 계획과 재확인 또한 중요한데, 가출식 장치 착용 상태를 차트에 기록하고 치료 사진을 보존하는 것은 기본이며, 가출식 교정 치료는 환자 스스로 시행해야 하는 치료라는 것을 환자와 보호자에게 재인식시켜야 합니다. 환자에게 어떻게 지도하는지가 가출식 교정 치료의 결과를 좌우하게 됩니다. 치료 과정은 기록하고 재검토하고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치료 결과로 확대량, 확대된 부위와 상태, 장착 상태, 장치 탈착 상태를 반드시 차트에 기록해야 합니다. 내원 시에 바르게 탈착하고 있는지 체크한다면 불필요한 파손을 막을 수 있습니다. 또 의료부연에서는 증상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합니다. 곤장치료는 자연적으로 개선된다면 카테고리 1에 속하나, 브라켓이나 와이어를 사용한다면 카테고리 2에 속하게 됩니다. 가출식 교정치료는 카테고리 1과 2의 두 가지를 조합하는 치료입니다. 어린이의 교합 발육 단계에 있어서 헬멘은 교합 상태를 크게 5개로 나누고, 거기에 각각 A와 C의 두 단계로 분류를 해서 발육 단계를 표시하였습니다. 제3기만 B단계가 존재합니다. 교정치료에서 치아 맹출 시기와 성장 단계는 중요한 사항입니다. 가철식 교정치료는 유치열기, 혼합치열기 전기, 혼합치열기 후기, 영구치열기에 걸쳐 있기 때문에 환자의 치아 맹출 시기와 각 시기의 신체 성장 단계를 파악해서 진단에 고려해야 합니다. 구강 내 기능 감소로 발육 자극이 없어지면 치조골은 바르게 성장하지 못하고 총생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또한 치조골의 성장만이 아니라 치관 폭경도 확인해야만 합니다. 치관 폭경이 너무 크면 그에 따라 확대량도 커지게 되기 때문에 상악 중절치의 치관 폭경은 반드시 계측해야 합니다. 직내사는 상악 치열 총생입니다. 22세 11개월 여성으로 총생을 주소로 내원하였고 상악 확대 장치를 사용하였습니다. 사진과 같은 상태에서 갑자기 환자는 치료를 중단하겠다고 했고, 확실히 씹을 것을 지시한 다음에 1년 후에 내원할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1년 3개월 후 내원했을 때 구치부의 교합 관계가 개선되고 교합력에도 악화되지 않음을 볼 수 있습니다. 바른 힘을 치열에 가하면 치열은 개선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직내에 오는 기능성 반대교합을 보여주는 사진입니다. 상단의 사진을 보시면 전치부 반대교합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대교합 케이스에서는 하단의 사진처럼 천천히 입을 다물어서 상하 전치를 닿게 하는 구성교합을 유지할 수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파나실드를 장착해서 혀를 들어 올려봅니다. 하악체가 후퇴하는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검사가 필요합니다.
이 파나실드를 장착해서 하악체가 후퇴하고 터치스틱의 플레이트를 사용했을 때 플레이트 방향이 정상이라면 기능성 반대교합이라고 진단할 수 있습니다. 아래 사진을 보면 6개월 후 정기 체크 시 반대교합이 개선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각 치열기의 치료 대상을 고려해 보면 우측 4가지 대상으로 나눌 수 있는데 헬멘의 분류에 따라 치료 계획을 세워보겠습니다. 1번 유치열기, 혼합치열기 전기까지의 치료 대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헬멘의 측방치군 교환기 이전의 치료 대상이며 유치열기, 혼합치열기 전기까지 대부분 치료 대상이 전치부 총생입니다. 유치열기와 초기의 혼합치열기 전기까지는 기능 부전으로 발생한 치조골 발육 부전을 절단 운동으로 자연적으로 개선하여 발달시키는 것도 가능합니다. 조기 혼합치열기 전기에는 가철시 장치로 화학만 확대하고 상악은 자연적으로 치조골을 성장시키는 것도 가능합니다. 반대로 상악을 확대하고 하악을 자연적으로 개선시키는 것도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혼합치열기 후기의 치료 대상인데요. 헬멘의 측방치군 교환기입니다. 혼합치열기 후기가 되면 전치부의 총생을 비롯해서 견치, 소구치가 삐뚤게 맹출하고 총생이 전하게 걸쳐 나타나게 됩니다. 부정교합이 복잡화되고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려운 증례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난이도에 따라서는 발치 교정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영구치열기의 치료 대상입니다. 헬멘의 제2대 구치 맹출기입니다. 제2대 구치가 맹출 위치 이상을 보이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제2대 구치의 정상적인 맹출을 확인할 때까지가 교정 치료 기간입니다. 4번은 제3대 구치 맹출 후의 고려사항인데요. 헬멘의 제3대 구치 맹출기입니다. 15세 이상이 되면 측방치군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대구치 후방 이동은 불가능해집니다. 임상에서는 제3대 구치 맹출 전 치근이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는가가 문제입니다. 수평 왜곡된 제3대 구치는 발치가 필요합니다. 또 앞면에 성장이 있어 하부 3분의 2를 구성하는 중안면과 하악은 장기간에 걸쳐 성장하며 청년기 후기까지 성장합니다. 아동의 얼굴을 양호한 성인의 얼굴로 변화시키는 과정에서 치조골과 악골에 가해지는 발육 자극을 촉진하는 저작불량 같은 바이오 테라피가 필요합니다. 교정 치료의 목적은 부정교합을 정상적인 교합으로 고치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환자에게 정상교합을 이해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치료를 개시하기 전에 환자의 주소를 확인해서 문서화하고 차트에 기입해 두어야만 합니다. 환자의 주소가 초진 시와 달라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치료 중에도 주소의 변화가 없는가를 환자에게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반대교합이라면 원인을 검사해야 합니다. 유치열기 반대교합은 자연히 개선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지만 반대교합을 야기하는 나쁜 기능이 개선됨에 따라 반대교합이 치유되는 것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기능성 반대교합은 개교와 하악 전돌에 의해 발생한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개교는 구강 내외 나쁜 습관이 없는가를 검사하는 것이 중요하며 2014년 일본 교정치과학회는 전돌의 75%는 하악 후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또 교정치료의 치료 대상은 치열만이 아니라 치조골의 발육과 표정근의 활성화를 촉진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즉, 교정치료의 대상은 치열이라고 하는 형태뿐만이 아니라 치아를 사용하는 것에 따른 구강 기능의 향상과 표정근의 활성화입니다. 이제 관련 증례를 보시겠습니다. 5세 여아로 개방교합 및 엄지손가락을 빠는 습관을 가진 케이스입니다. 수면 시 엄지손가락에 인형을 끼워서 손가락 빨기 습관을 없애는 것을 계획하였는데 하단의 사진과 같이 4개월 만에 개교는 개선되었습니다. 그러나 원인을 해소하지 않으면 치열은 원래대로 돌아가게 됩니다. 다음 증례는 31세 남성으로 개교를 주소로 내원하였습니다. 임상검사 시 연화할 때 혀가 전치부 사이로 돌출하고 껌을 씹어서 연화를 하면 껌이 전치부에 붙음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는 악습관에서 원인을 찾아내는 데에는 다양한 검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상악전도를 주소로 내원한 8세 나나입니다. 상악전돌로 생각할 수 있으나 상악골 치조돌기의 발육 부전으로 진단하여 전치부 씹기 운동을 지시하였습니다.
3개월 정기 검진 시 우측 사진과 같이 상악 치조돌기가 정상적으로 발달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충분한 절단 운동으로 미발육된 상악 치조돌기를 발달시킬 수 있습니다. 교정 치료의 목적은 치열의 개선만이 아닌 안모의 개선도 포함됩니다. 치료 전 사진은 보시다시피 치열 부정에 따른 구강 기능 저하로 푸전근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좌우 안검과 구각이 처져 있는 것을 관찰하실 수 있는데요. 근기능 훈련으로 이런 근육의 활성과 교정 치료를 통해 더 밝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제2장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가철식 교정이란 어떤 치료인가요? 그래서 가철식 교정 치료는 장치를 사용한 기획적 치료와 바이오테라피 두 가지입니다. 총생 치료의 기본은 치열공을 확대하여 공간을 확보하는 것인데 일반적으로 14시간 이상 장치를 장착하면서 스크류를 벌리면 1개월에 1mm 정도 치열공 폭이 증가합니다. 확대 후에는 보정 장치를 사용하고 바이오테라피를 통해 교합을 긴밀하게 합니다. 가철식 교정 치료의 첫 번째 특징은 환자 스스로 치료를 주도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치료 개시 연령이 크게 영향을 준다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바이오테라피를 중요시한다는 것입니다. 치열에 바른 힘을 주고 또 유지할 수 있다면 자연 보여정이 이루어집니다. 수평적인 치료는 장치 치료를 주로, 수직적인 치료는 자연 치료를 주로 합니다. 치열 유도에는 수평적인 발육과 수직적인 발육의 3차원적인 성장이 필요합니다. 바이오테라피는 치아 주위골과 근육이 조화를 유지하는 상태를 목표로 합니다. 과도한 처치와 장치 사용을 하지 않으면서 본래 개체가 가지고 있는 형태와 기능을 회복시켜 순조로운 교합을 촉진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바이오테라피는 가철식 교정치료를 하고 있는 환자 전원에게 진행합니다. 교정치료 전, 교정치료 후 보정, 정기검진 시 고령자 등에게 시행하기도 합니다. 치열은 기계적인 치료에 따라 개선되지만 악습관이 남아있으면 충분히 개선되지 않거나 재발이 크게 일어나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모든 환자에 필요한 바이오테라피는 되게 식사 지도입니다. 또 악습관의 바이오테라피 중 개구와 구호흡은 대부분의 환자에게 실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찰에도 보이지 않는 악습관도 많기 때문에 실제로는 구강 내 상태로 습관을 추리하여 적절한 바이오테라피를 선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바이오테라피는 도구를 사용하거나 움직임을 이용한 훈련법, 식사와 악습관에 대한 자각을 유도하는 지도, 개선법 등 다양하게 있습니다. 실제 진료에 있어서 검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바이오테라피의 지도를 결정합니다. 습관 지도와 훈련은 초진 단계에서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기간을 두고 몇 번이고 시행해야 합니다. 습관을 확인하면 대원할 때마다 반복해서 지도하고 보호자에게도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바이오테라피는 연령 제한이 없이 시행할 수 있으며 치열의 발육을 기대하는 치료입니다. 초기에는 식사를 중심으로 지도합니다. 악습관 개선과 반대 교합에 대한 바이오테라피는 조기 치료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손가락 빨기나 손톱 깨물기 외에도 반대 교합의 처치도 파나실드를 사용해서 치료할 수 있습니다. 일반 환자에게서도 바이오테라피는 시행될 수 있는데요. 고령자와 장애인에게도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기능의 회복과 성장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바이오테라피의 목적은 기능의 회복으로 지속적인 훈련이 필요합니다. 아이유베 체조는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 간단히 구강 근기능을 넓게 훈련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바이오테라피는 몇 살까지 가능한가요?가 다음 질문인데요. 연령에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초고령 사회에서는 고령자의 기능 저하를 회복하기 위해 바이오테라피가 특히 필요합니다. 즉 몇 살까지라고 하기보다는 증상 및 치료 반응에 맞춰 바이오테라피를 응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MFT, 마이오펑셔널 테라피는 구강 기능의 개선을 목적으로 혀와 구강 안면 근육을 훈련하여 근육을 조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바이오테라피도 같은 목적이기는 하지만 환자의 본래 기능을 개선하여 치열을 바르게 하는 목적으로 응용되는 것을 총칭합니다. 사진은 자연적으로 교정된 결과를 보여줍니다. 이상으로 저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